2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뉴스를 바탕으로 시애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뉴스, 관세에 영향받을 신축 주택 시장. 자, 이 뉴스 제 웹사이트에 제가 다시 올려놨는데요. 내용은 자, 부동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임시로 지금 일단 30일간은 중단했는데, 만약에 진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뉴스였습니다. 당연히 수입 물가, 특히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원자재가 들어오고 있죠, 미국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원자재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 당연히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규 주택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뉴스를 잠깐 읽어드리면, 관세로 주택 건설이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25%씩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 천연가스, 전기와 같은 캐나다 에너지 상품에 10%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미 두 나라의 상품 관계에 대한 관세는 이번 주 초 두 나라의 지도층이 국경 안보와 펜타닐 단속에 대한 특정 조건을 합의함에 따라 최소 30일 동안 연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발표대로 발효가 되었고요. 이렇게 중단이 되었지만, 계획대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제3국으로 운송되는 주요 자재의 가격이 불가피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 특히 신규 주택을 짓는 개발업자에게는 당연히 이런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회사인 코스트라인 에퀴티의 CEO인 앤서니 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임기 중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단독 주택당 평균 $9,000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로 캐나다의 목재, 중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건식 벽체, 중국에서 수입하는 프레스 강철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홈디포나 로우스 이런 스토어를 가보면 사실상 중국 상품이 상당히 많이 있죠. 25%의 관세의 부담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신규 주택가 건설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이 주택 시장에 공급이 더 약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문제를 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세로 인해서 또 안 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시장과 신규 주택 공급이 아주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도 또한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뭐 특히 이 시애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와중에도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 쪽에 아주 어려움이 전 워싱턴주에 퍼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느끼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렌털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렌털 수요가 시애틀 그 부근에만 있었는데 렌털 시장을 진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이 시애틀 중심 여기에가 렌털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다른 지역은 사실상 렌털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렌털 수요가 전 지역에 이렇게 많습니다. 렌털 광고도 올라온 걸 보면 정말 전 지역에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이 벨뷰 같은 경우 지금 벨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벨뷰의 렌털 광고는 정말 특히 다운타운 벨뷰는 렌트가 없네요. 아예 3,500불짜리 하나 있고요. 이것도 뭐 그다지 좋은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3,500불짜리 하나 있고 여기도 3,500불짜리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렌털이 엄청난 사람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렌털 수요가 이거밖에 없다는 것도 참 기이한 일이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렌털 마켓이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냐면 뭐 렌튼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켄트 뭐 이런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렌털 수요가 특히 뭐 타코마도 대단히 많고요. 이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는 정말 렌트 마켓이 여기 시애틀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렌털 마켓이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뭐 보는 쇼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도 지금 3,500불짜리 렌트 하나 나와 있고요. 3bedroom 1bath 여기 또 3,000불 3bedroom 1bath 전부 3,000불이 기준인 것 같아요. 3bedroom 2bath 자 이렇게 렌털 마켓도 굉장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소도 지역의 주택 건설 허용 제한 이게 소도라는 곳은 지도에서 보시면 자 시애틀이 여기 있고요. 시애틀에서 잠깐만요. 시애틀에서 안에 여기가 소도라고 보이십니까? 예, 여기 완전히 여기는 다운타운 바로 밑에 인더스트리얼 조닝이죠. 그런데 이곳을 주택을 건설하자, 이 소도에 주택을 건설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관한 얘기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세이코 필드하고 시악스 스테디움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곳에 주택을 건설하자라는 이 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시애틀에 보시면 사실상 집을 지을 만한 빈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시애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다른 시리를 돌아다니면서도 봤지만 시애틀처럼 이렇게 빈 땅이 없는 곳은 참 드물었어요. 빈 땅이 없어요. 새로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당연히 땅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있는 집을 재개발하거나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시애틀 통틀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오늘 소도뿐만 아니라 그 시애틀에 골프장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웨스트 시애틀 골프 코스, 여기 웨스트 시애틀에 있는 이 골프 코스를 없애고 여기다 집을 짓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스로 올라가면 잭슨 파크이라는 그 시애틀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자, 이 잭슨 파크 골프장이 거의 120에이커 정도 되는데 이미 이 골프장을 없애고 약 44,000 세대를 짓자라는 얘기는 나온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전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경전철에 이 130가역에 여기가 이제 경전철인데요. 여기에 역을 이미 개통사인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여기를 오픈할 예정인데 44,000채가 세대가 들어온다면 2역으로 가든지 2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참 관심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스 시애틀에 등장한 주택을 통해서 다두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스 시애틀에 등장한 주택은 자, 여기 보시면 제 웹사이트에 올려뒀는데 아주 멋들어진 새 집으로 보이죠. 근데 이 집은 사실상 2019년도에 어떻게 이거를 어떤 경로로 사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주 낡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2019년도에 무슨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이 있었는데 자, 2019년도에 리스팅 되었던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좀 더 사진을 볼까요? 이런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사가지고 헐고 지어진 거죠. 근데 이 집에 대한 그 묘미는 뭐냐면 7,440 스퀘어핏이었다는 거죠. 땅이 7,440 스퀘어핏이면 굉장히 높은 시애틀에서는 제법 넓은 땅에 속합니다. 그리고 맵에 보시면 이렇듯 60feet 그 다음 길이 124feet으로 그 전에도 지금은 이제 새로 지은 거고 요 땅이 아주 저도 노리는 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개발업자들은 이런 땅을 노려요. 근데 이 땅이 다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다두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 다두란 무엇인가? 분리형 부속 주택 단위라고 이게 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뒷채를 하나 지은 것입니다. 다두는 침실, 욕실, 주방, 거주 공간이 있는 분리형 소형 주택이죠. 시애틀에 땅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전역에 관해서 모든 집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냥 별채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은 그런 뜻에서 7,400 스퀘어핏이라는 땅을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 짓고 이 뒤에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다 또 하나 지은 것입니다. 이 길이 뒤에도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집은 액세스는 아마 뒤에로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가봐야 되겠죠. 집은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시애틀에는 타운하우스만 해도 100만 불 넘는 타운하우스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주택으로서는 정말 제법 괜찮은 거죠. 앞에 이렇게 또 게스트 파킹도 있고요. 사실 이 옛날 동네에 집을 헐고 이렇게 새로 짓기 때문에 사실상 동네가 다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서 파는 거 참 이게 개발업자들이 하는 거죠.
집 안을 보면 뭐 아주 현대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채가 다 이 가격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집은 여기에 보시면 자, Dadu is available for sale separately. Currently rented as Airbnb로 지금 하고 있고요. 3월 1일 날 70만 불에 리스팅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70만 불에 파는데 아주 조그맣겠죠. 하지만 시애틀 지역에 이렇게 새로 지은 단독 주택을 원하는 분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노스게이트도 굉장히 가깝고 그나마 가격을 뭐 처음에 시작은 좀 엄청나게 시작했어요. 뭐 빌더들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많은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작한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뭐 2024년 9월 달에 185만 불을 내놨다가 179만 불, 169만 불, 그래서 130만 불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130, 가격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른 타운하우스도 그 정도 가격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충분히 괜찮은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은 벨뷰 지역에 등장한 뉴 리스팅에 대한 생각, 이거에도 한번 쉐어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실 이 웹사이트를 없애고 그냥 유튜브로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해오던 걸 그냥 웹사이트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vidcho.us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제 웹사이트 드나드는 사람은 제가 모두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으시겠지만 가입을 하시고 제게 제 전화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가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벨뷰에 나온 집인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벨뷰 이곳은 뉴포틸이라고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제가 지도를 냈는데 405가 있고 여기가 I-90가 있고 여기가 팩토리아 지역이죠. 여기가 뉴포 하이스쿨인데 여기에 콜크릭 파크웨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밑에 쪽에 있는 거죠. 일로 들어와서 들어가는 요 동네를 뉴포트 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동네에서도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면 시 이름은 벨뷰지만 학군은 벨뷰 학군이 아닙니다. 이 집은 벨뷰 학군에 속해 있고요. 뭐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교임에는 분명합니다. 주택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곳이 벨뷰입니다. 벨뷰, 제가 사실 벨뷰의 집을 여기다 올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융자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벨뷰의 주택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는 분 아니면 제가 좀처럼 벨뷰의 주택을 추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천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벨뷰는 원래 인기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벨뷰에 제가 지난달에 그 방송에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 댓글을 제가 달았죠. 벨뷰 인근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일자리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커한 곳이 벨뷰의 영향권이죠. 자, 이 뭐 아마존닷컴은 전체 65,000명, 시애틀에 벨뷰 합해서 65,000명이 일하는데 그 중에 거의 지금 10,000명 정도는 이미 들어와 있고 한 10,000명이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벨뷰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레드먼드로 다 모두 옮겼고 그렇지만 53,000명. 레드먼드 역시 뭐 이곳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메타. 메타는 시애틀 지역에 메타 오피스가 있었고 스프링 디스트릭에도 있고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시애틀 시애틀 오피스에서 철수해서 스프링 디스트릭으로 다 몰린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인원이 8,000명이나 됩니다. 이 8,000명이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 8,000명 얼마나 대단한지 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글은 다운타운 시애틀에 돼 있고 커클랜드가 메인이 되어서 커클랜드 캠퍼스에서부터 벨뷰까지 아주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티모빌. 여러분 뭐 팩토리아를 지나가시면 어마어마한 티모빌 빌딩을 보셨을 겁니다. 5,800명이 일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salesforce.com 이 두 회사가 지금 벨뷰 일하는 인원이 4,040명, 3,600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expedia.com은 이제 벨뷰에 있다가 시애틀에 옮겨간 케이스고요. 스페이스X 이게 에런 머스크의 그 회사가 전체가 13,000명인데 2,000명이 레드먼드에 일합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닌텐도 아메리카 뭐 1,540명. 그 다음에 뭐 삽 이게도 1,400명. 틱톡 1,282명. 그 다음에 스마트 시트 981명. 포켓몬 컴퍼니 인터내셔널 그것도 885명. 번지 850명, 스노우플렉 745명, 엔비디아 700명, 고데리 400명.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 직장들이 계속 벨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이 대부분이 제가 느낌에는요, 벨뷰가 AI의 베이스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클라우드 베이스였던 아마존을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클라우드 쪽을 쭉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 클라우드 베이스 위에 AI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당연히 벨뷰 다운타운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곳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대상들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에 관해서는 뭐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주택인데 이 주택이 124만 5천 불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굉장한 멀티플 오퍼가 붙을 것 같고요. 리뷰도 원래 한 팀씩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 팀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집입니다. 그 다음 오퍼는 2월 12일까지 받은 오퍼 중에서 제일 좋은 오퍼를 고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벨뷰에 대한 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는 컨피덴셜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고자 제가
유튜브 내용을 조금 가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지만 항상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